여러분, 오늘 아침에 계란 드셨나요? 혹시 우유 한 잔이랑 같이 드셨나요? 아니면 소금에 살짝 찍어서 드셨나요? 그리고 식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챙기셨나요? 건강을 아주 잘 챙기셨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조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질병관리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성 신장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무려 420만 명이 넘습니다. 더 무서운 건 60세 이상 어르신 8명 중 1명은 자기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를 해봐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안에서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지 란셋 LSENT 2022년 연구에서는 만성 신부전 사례의 60%가 만성 염증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염증의 대부분이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김영자 할머니 72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정말 건강에 진심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에 따뜻한 우유 한 잔, 소금에 살짝 찍어 드시고 식후에는 꼭 녹차 한 잔을 챙기셨습니다. 이 루틴을 무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김영자 씨처럼 건강 챙기는 분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의 발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가시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온몸이 늘 무겁고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의 3배, 신장 여과 기능을 나타내는 GFR이 38%까지 떨어져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2점, 1mg/dl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거예요? 매일 운동도 하고 음식도 신경 써서 먹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말씀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틀렸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바꿔봅시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란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유발하고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두 번째, 계란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꺼주고 신장을 살려주는 최고의 조합 3가지. 세 번째, 계란 하나도 제대로 조리해서 신장에 약이 되게 만드는 핵심 방법. 끝까지 봐주시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신 것들 중에 실제로는 신장에 큰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자주 들어온 오해들을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상식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계란이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도 보충되고 칼슘도 보충되고 이보다 좋은 아침 식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유 한 잔에는 인퍼스포루스이 약 230mg 들어있고 계란 2개에도 약 100mg 있습니다. 한 끼 아침에 330mg의 인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미국 신장재단 NKF 2022년 권고에 따르면 60세 이상이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하루인 섭취량을 8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 단 한 끼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40% 이상을 이미 넘겨버리는 겁니다. 인이 혈액 속에 넘쳐나면 몸은 이걸 중화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끌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과 인이 결합해 혈관 안에 마치 작은 석회 덩어리처럼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 속에 이런 침착이 쌓이면 몸은 이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작은 혈관 안에서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우유 한 잔과 계란 2개가 신장에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계란과 동시에 드시지 마시고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계란은 담백해서 소금에 살짝 찍거나 간장 한 방울 정도는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다. 소금이나 간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신장에 아주 작은 여과 필터, 즉 사구체에 직접적인 압력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2023년 지침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가 5기를 넘으면 신장 사구체 섬유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 지침에서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하루 나트륨을 2지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이 신장 입장에서는 정수기 필터에 너무 강한 수압을 계속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압이 세지면 필터가 부풀어 오르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결국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트륨이 많을수록 사구체의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이게 만성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식후에 녹차 한 잔은 항산화 효과도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니까 최고다! 녹차 자체는 훌륭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계란을 드신 직후에 마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녹차에는 타닌, 태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와 장 안에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2021년 영양학 저널 오브 뉴트리션 연구에 따르면 타닌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질소 노폐물의 양을 오히려 늘린다고 합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변비가 생기고 장 안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 독소들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으로 흘러가면 이미 기능이 약해진 신장은 이 과부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녹차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오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계란 프라이가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지져 먹는다. 여러분, 계란 프라이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기름과 함께 가열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에 있습니다. 기름이 159g 이상의 고온에서 계란과 만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시스테롤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자마 인터널 메디신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옥시스테롤은 전신 염증 수치인 CRP를 높이고 신장 여과 기능인 GFR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이렇게 드시면의 핵심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법이 달라지면 신장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겹의 필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얇은 필터가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이 사구체가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런데 이 필터가 한번 망가지면 새 것으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염증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 안에서 은근하게 타고 있는 불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기도 잘 안 나고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조용히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이 불꽃의 세기가 바로 CRP 수치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불꽃이 가장 취약한 곳, 즉 신장의 아주 얇은 사구체 필터를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온다는 겁니다. 이니 혈관 안에서 석회처럼 굳는 현상은 정수기 필터 안쪽에 석회 찌꺼기가 덕지덕지 끼는 것이고 나트륨이 사구체에 과부하를 주는 건 필터에 너무 강한 수압을 계속 가하는 것이며 옥시스테롤이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건 필터를 화학약품으로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닌이 장속 독소를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건 정수기 폐수가 역류해서 다시 필터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장내과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로는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매년 약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염증이 와도 신장에 여유분이 있어서 버텨냅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은 이미 신장이 한계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염증이 와도 훨씬 빠르게 무너집니다. 같은 불꽃이라도 새 필터와 10년 된 낡은 필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의 73%가
60세 이상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10년 동안 매일 아침 드신 우유는 매일 과도한 인을 혈관으로 공급했습니다. 소금은 매일 사구체의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녹차는 매일 장속 독소를 혈액으로 되돌려 신장에 과부하를 줬습니다. 이 세 가지가 10년간 매일 반복됐으니 신장이 버텨내지 못한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챙기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10년을 챙기신 겁니다. 잠깐 잠시 멈추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잘못된 습관, 즉 우유와 계란을 함께 먹기, 소금이나 간장에 찍어 먹기, 식후 바로 녹차 마시기, 고온에서 계란 프라이 해 먹기. 이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한두 가지씩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알았으니까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댓글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어르신께 큰 희망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드시면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하여 8분 원칙입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계란을 넣고 정확히 8분 뒤에 꺼내서 찬물에 1분간 담가두면 됩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마치 부드러운 젤리처럼 살짝 촉촉한 상태가 됩니다. 이 방법이 왜 최고냐면 2가지 놀라운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온 기름이 전혀 없으니 옥시스테롤이 아예 생성되지 않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계란의 단백질인 알부민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구조를 유지합니다. 2020년 식품화학 저널 of Food Chemistry 연구에 따르면 물에 삶은 계란의 알부민 흡수율은 약 91%인 반면 기름에 구운 계란은 약 72%에 불과합니다. 즉, 8분 삶은 계란은 신장에 손상된 사구체 필터를 수리하는 원재료를 최대한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반면 12분 이상 삶으면 노른자 표면이 회녹색으로 변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소화가 어렵고 대사 찌꺼기가 늘어나 신장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딱 8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과 우유는 같은 식사 시간에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인과부하로 혈관 염증이 생기고 신장이 석회화됩니다.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계란 드신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세요. 두 번째, 계란에 소금이나 간장을 절대 찍지 마세요. 대신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희석해서 드시거나 그냥 아무것도 찍지 않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 본연의 담백한 맛에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계란을 드신 직후 진한 차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30분은 따뜻한 물만 드세요.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드실 때 염증을 꺼주고 신장을 살려주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액 속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전신 염증 수치인 CRP를 낮춰줍니다. 몸속 불꽃을 꺼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는 칼륨 함량이 100g당 약 150mg 수준으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장내과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초기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를 유의미하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 몇 방울에 약한 불로 살짝 볶아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세요.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양파와 부추입니다. 이 2가지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인 NF-kappa B 경로를 직접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염증이 시작되려는 순간 그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퀘르세틴은 신장 혈관을 확장시켜 사구체 내부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필터가 과부하 없이 쉬어가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20년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고혈압이 있는 고령층에서 CRP와 사구체 내압을 모두 낮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계란을 낮은 불에 살짝 볶을 때 양파와 부추를 함께 넣어 드시거나 삶은 계란 옆에 생으로 조금씩 곁들여 드세요.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 속에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펙틴은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신장 노폐물을 장 안에서 붙잡아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란셋 리저널 헬스, 란셋 리저널 헬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펙틴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만성 신장질환 환자군에서 GFR 감소 속도가 23% 늦어졌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 15분에서 20분 뒤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잘 씻어서 드세요. 껍질을 절대 깎지 마세요. 바로 그 껍질에 펙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완성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50분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 200ml를 한 잔 드세요. 밤새 혈액에 쌓인 독소를 희석시켜주고 신장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전 7시 계란을 끓는 물에 넣고 정확히 8분을 삶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파프리카와 양파를 올리브 오일 몇 방울에 약한 불로 살짝 볶아두세요. 오전 7시 20분 아침 식사입니다. 8분 삶은 계란, 볶은 파프리카, 양파와 부추를 함께 드세요. 소금, 간장, 우유는 이 식사에서 완전히 빼주세요. 오전 7시 40분 잘 씻은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세요. 장 속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오전 8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식후 30분 뒤입니다. 신장이 여과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운 기름 없이 우유와 함께 하지 않고 소금 없이 진한 차 없이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신장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2023년 임상 지침에 따르면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즉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1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 아침에 얼굴이 부어 있거나 발목 부종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최근 들어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3회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이유 없이 심하게 피곤하고 식욕이 없는 경우,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절대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참고용 건강 정보이며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먼저 받으신 후에 식단 변화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법이 전부입니다. 계란은 끓는 물에 정확히 8분 삶으세요. 고온 기름 조리는 옥시스테롤을 만들어 신장을 태웁니다. 두 번째,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기, 소금에 찍기, 식후 바로 진한 차 마시기. 이 3가지는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이 3가지가 매일 아침 신장에 불을 지르고 있던 겁니다. 세 번째, 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양파와 부추, 껍질째 사과를 계란과 함께 드세요. 이 3가지가 염증을 꺼주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줍니다. 김영재 할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이 3가지를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12주가 지난 후 정상의 3배였던 CRP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크레아티닌은 2.1에서 1.6mg/dl로 낮아졌습니다. GFR은 38%에서 44%로 올라갔습니다.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한두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결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진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내용들은 질병관리청, 미국 신장재단,
NKF, 세계보건기구, WHO, 자마, 란셋, 영양학 저널, 식품화학 저널,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교육 정보입니다. 이 영상은 전문의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몸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먼저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두 글자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어르신께 오늘 하루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껏 진료실에서도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소변에서 보이는 신호 7가지, 그 중에서 2가지는 혈액 검사 결과가 완전히 정상으로 나와도 신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그 안심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